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한 포텐셜 우물 인피니트 스퀘어 웰이라는 문제를 대수적 방법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0과 L 사이에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요. 그때 H 해밀토니안은 2n분의 P 제곱이 되겠죠. 이런 자유입자와 같은 해밀토니안을 갖고요. 0과 L에서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죠. 예. 이런 걸 갖다가 무한 포텐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종의 우물 같은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계 조건을 따져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경계 조건이죠. 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예. 경계 조건을 갖다 갔습니다. 이때, 예, 우리가, 저기, 파동함수 푸사이에서 생각해 보면요. 0과 n분의 1에서 0을 갖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은 1일 때, n은 1일 때, 예. 또는 n은, 우리가 그 상수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식의 상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푸사이가. 그렇지만은, 그 양끝이 0이기 때문에 푸사이는, 예, 상수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주기 L을 갖다가 L을 주기로 하는, 그런, 푸사이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L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돼서, 주기로 치면은, 2L이 되겠죠. 2L.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2L까지 가는,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갖다 하나씩 또 나눴어요. 이거 0이 되는 지점은 이제 L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걸 다시 n등분 하는 거니까요. 0이 되는, 처음으로 0으로 나오는 지점이 n분의 L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푸사이 함수를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때 KN은, 예, 파스죠. 웨이브 넘버 람다분의 2파이는, n분의 1의 2배가 람다가 되죠. 예, 주기도 되고 파장도 되고. 예, 그래서 2파이로 나눠주면 1분의 n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k 값을 알 수 있고요. 파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수적 방법으로 풀 때 슈퍼 포텐셜이라고 해서 W, 예, K 프라임 X 이런 형태의 꼴이 있는데요. 이 슈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실함수입니다. 실함수. 예. 그래서 실수값을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n분의 L 이렇게 푸사이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무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0이고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 밑에서부터 위로 우상향하는 예,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상향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모양이 대표적인 것은 0에서 이렇게 0이 되는 탄젠트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탄젠트 함수가 예, 옆으로 이동한 거겠죠. 2n분의 L만큼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탄젠트 KX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K가 우리가 여기서 L분의 N파이잖아요. L분의 N파이, X를 갖다가 2n분의 L만큼 움직였죠. 2n분의 L만큼. 예.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의, 예, 값이, 탄젠트의 L분의 n파이 x 즉 kx죠. 마이너스 예, 이거 곱해주면은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거 다시 빼내면 이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예, kx가 되겠습니다. 예, k라고 한다면요. k 프라임이나 또는 k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해보면 L분의 n파이에서 k 프라임과 w 슈퍼 포텐셜은 이제 보통 k 프라임 x로 해서 k 값하고 프 사이에 있는 k 값과 달라도 되는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k 프라임과 k는 같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코탄젠트 k 프라임 x 꼴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k 프라임 x다. 그래서 주기를 따져 보면은 k 프라임 분의 파이가 되죠. 코탄젠트니까 주기가. 그래서 하면 n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어, K, 그 다음에, 주기가, K 프라임 파이 n분의 1. 그래서 K 프라임은, L분의 n파이가 되죠. 그래서 K 프라임, 즉,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K 프라임 n이라고 하면, 이 값은 결국은, 예, 위에서 봤던 KN, 후사이에서 구했던 L분의 n파이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K 프라임은 KN과 같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런 전제 하에서 예, 풀어보면요.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죠. 어떤 해밀토니언을 풀 때 이런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A 예, 연산자 플러스 A 예, 연산자 하고 플러스 2로 예, 해밀토니언이 분리된다. 이게 기본적인 식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할 때 A의 가장 그라운드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그 파동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작용시키면 이것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연산자거든요, 이게. 예, 그런 연산자로 갖다가 해밀토니안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게 대수적 방법의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여기 슈레딩거가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팩토리제이션 메소드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끝에 남는 것은 그래서 이 그라운드 상태의 에너지가 남겠죠. 예,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H 푸사이 하면은 이 푸사이가 남게. 그래서 아이겐밸류 풀의 문제죠. 예, 일종의. 그래서 바닥 상태의 푸사이 함수, 푸사이 벡터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인 노테이션에서는 약간 A를 갖다가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서 하는데 일종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 이거는 낮춰주는 거라서 로어링 또는 뭐 없애준다 해서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름 붙어 있고, 이거는 올려준다 해서 레이징 오퍼레이터 또는 뭐 창조한다 해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이런 영어로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수적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분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때 분리할 때 항상 기본이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2n분의 2 있으니까 루트 앞에다가 붙여지는 것을 루트 2n분의 1에서요. A가 A 연산자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IH 바 K 파수에다가 해놓고 곱해지는 것이 이제 슈퍼 포텐셜이라고 하는 W K 프라임 X 연산자죠. 여기서는 연산자 이런 꼴로 A를 갖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뭐 A 연산이 되고도 그대로 이제 정해지겠죠. 부호만 바뀌어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똑같이 되고 해서 이제 플러스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2n분의 1 그대로 나오고 요거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A의 연산자의 정의에 의해서 뒤에 남는 것은 2가 남습니다. 이건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남는데, 이때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랑 K 프라임은 같아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거와 여기 있던 K 값과 W에는 요 K 프라임의 값이 K랑 같으니까 두 개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WK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K X가 되겠습니다. K 프라임이 이제 K로 바뀌었으니까요.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때 역시 이제 정중 교환 관계에서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커뮤테이션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A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코탄젠트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P 연산자하고 코탄젠트 KX의 교환 관계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P 프라임 fx의 연산자 이거는 항상 마이너스 IH의 라운드 x의 라운드 f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여기다가 x하고 fp가 p 연산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IH 바에 f 라운드 p분의 라운드 p 연산자분의 f 라운드 f 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요. 여기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탄젠트를 갖다가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코시컨트의 제곱 kx. 그 다음에 kx k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H k IH 바 k 코시컨트 kx 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요. H 해밀토니아는 이식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죠. 교환관계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1 플러스 코탄젠트는 코시컨트가 되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걸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x의 제곱이 되죠. 이런 같이 두 개 묶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2n분의 p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2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0이 되니까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2는 2n분의 h바 제곱 k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는 1분의 n파이를 kn이라고 이제 놓으면 2는 또 2n으로 이렇게 n이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놓으면 여기서 k는 1분의 n파이니까 1분의 n파이 제곱으로 이렇게 쓰고 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즉 에너지 레벨이 자연스럽게 디스크리트하게 나왔죠. 그렇게 되고 그 파수도 kn이라고 해서 모든 k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허락되어진 k 값이 n에 의해서 n의 값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정해지죠. 1분의 n파이로 다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되는 것은 바로 0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 애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어떤 급수가 아니라 적분 형태의 꼴이 될 거라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K랑 에너지 레벨을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도 구해야 되겠죠. 파동함수 구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K 값에 대해서 A 값을 갖다가 우리가 다 그 각각의 K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그때의 바닥 상태는 그 K 값에 대한 파동함수가 되고 그것은 모두 다 해밀토니안 H의 그 아이겐 펑크션 또는 아이겐 벡터가 되니까 모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동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집어넣고요. 이 2라는 것은 각각의 k 값에 대해선 k 값에 대한 n 값에 대한 바닥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h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에너지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n은 제로일 때의 에너지 레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은 없고 그 상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상수인 경우가 푸사이가 0으로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베니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푸사이 n은 없고 n은 1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으면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갖다 반복한 건데요. 0으로 놓으면 h 이건 대해서 일종의 고유값 2를 갖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거죠. h의 해밀토니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녀석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고유 벡터 갖다 지금 구하려고 하고요. 푸사이 거기다 고유 벡터에다가 x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을 그대로 써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운동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운동량 연산자니까 여기다가 x를 불화해서 이렇게 해서 미분 연산자로 전환시켜서 풀고자 하는 욕구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것은 대수적 방법이니까 미분을 배제한 채 풀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쳤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제곱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나오고요. p 한 번 하면 이렇게 나오고 p 제곱하면 여기 뭐야 EM2가 나오죠. 하나 에너지 값을 해서 숫자가 넘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요거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푸사이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용할 때는 푸사이 x를 집어넣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푸사이 x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식을 넣어놓고요. 여기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썼냐? 트랜스레이션 왜 썼냐면은 그러니까 x 어떤 우리가 x에다가 x 연산자가 이제 만약에 그 안에 코탄젠트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 x가 아까 본 것처럼 아이고 이런 것처럼 x가 연산자가 코탄젠트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0이 만약에 0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게 코탄젠트 0일 때 무한대가 돼 버리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여기서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 코탄젠트 자체 값은 0일 때 그래서 무한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를 쓸 수 없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인 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2n분의 l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 2n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2분의 파이로 변하기 때문에 2n분의 l을 집어넣으면은 그때는 코탄젠트의 2분의 n에서의 값이 0이 됩니다. 베니시하게 되죠. 이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2n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뜬금없이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2n분의 1을 갖다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할 때 했죠. 이 부분이 2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기가 파이니까요.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2n분의 1만큼 탄젠트 를 갖다 그러니까 코탄젠트 할 때 2분의 L 지점에서 코탄젠트 값을 0이 되게 하는 코탄젠트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의 값을 2분의 1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지점은 2분의 1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L에서 이만큼 x-2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 파이 x가 되겠죠. x-2분의 1 하면은 2n분의 1 x-2n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은 x 값이 x에 대해서 값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비호가 없는 이유, 이게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동시킬 때 오른쪽 여기 보통 그 마이너스 h분의 i 어떤 얼만큼 델타 x만큼 이동시킬 때 여기다가 어떤 x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델타 x만큼. 그러면 이게 오른쪽 이동해서 x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근데 요거 갖다 불화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죠. 불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x로 하면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없습니다. 불화랑 이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x를 하게 되면은 L 0분의 되고요. 이게 n 팩토리얼이 빠졌습니다. 지워졌네요. n 팩토리얼하고 제가 L로 봐요. L로 해서 L 팩토리얼이 되겠죠. L 팩토리얼. L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 형태로 쓰게 되면 지수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함수를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수값이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상수값이 아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요거 갖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코탄젠트 k 중요한 것은 여기 코탄젠트 kx가 이제 2분의 L에서는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는 아까 이렇게 EME가 나오니까 계속 EME에 관한 식으로만 전개가 되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요게 나오죠. 중간에 하나. 그래서 코탄젠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수에서는 이제 코탄젠트 kx 때문에 0이 돼 버리죠. 이게 이거 홀수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게 p에다가 해서 p 이거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식에서 코탄젠트 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해서 이쪽에다가 2분의 L에다가 작용시키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라져서 0이 돼 버립니다. 요걸 일부러 노리고 한 거죠. 처음에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짝수인 경우만 하게 되면 됩니다. 짝수만. 그래서 L이 짝수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L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걸 갖다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n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쓰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급수에다가 이렇게 m 나오고 하면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 코사인 사인 경우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지수가 코사인 사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면은 식을 전개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요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2n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2n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n분의 1이 갖다 0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고 이게 제가 전개를 하다가 조금 여기다 요거를 갖다가
2n분의 1. 예, 여기 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n을 쓴 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n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n 값 아까 맨 처음 우리가 n 등분하고 했을 때 n을 써버려서 그래서 저기 예, 써버려갖고 n을 써서 제가 이제 n을 썼고 여기서 n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정한 그 n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 안에서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여기서 변수는 m이죠. 예. 2n분의 n은 뭐 1, 2, 3, 4 어느 값이나 가질 수 있지만 였었고 상수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서 식을 잠깐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을 갖다가 여기 파이 x 할 때 2n분의 1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까 했었죠. 네. 했었고 그거 갖다 전개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2n분의 1을 갖다가 이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상수처럼 작용하니까요. 시그마에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일종의 상수처럼 작용하니까 일종의 어떤 특정한 값 n에 대해서 일종의 상수로 작용하는데 일종의 뭐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노멀라이징 팩터이죠. 이제 푸사이 함수가 어떤 0부터 1 사이에서 파동 함수가 되려면은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푸사이 함수다 0부터 1에서 했을 때 그 크기의 제곱의 값을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게 그게 일종의 노멀라이징이죠. 그걸 만들어주는 곱해주는 숫자. 그래서 노멀라이징 팩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썼으면 루트 h 바분의 루트 2m을 k로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k 곱하기 2n분의 1은 계산하면 또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kx-2분의 파이 2m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제 코사인 함수가 되니까 코사인 kx-2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노멀라이징 팩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다시 정리하지만 사인 kx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사인 x는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1분의 파이 n이 되고요. 1분의 파이 n. k는 이제 저희가 이미 정해놨었으니까 그리고 그 h바분의 2m 요거 요 부분도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게 h바분의 루트 m이가 k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찾는데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쭉 해서 계산을 갖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는 1분의 파이분의 n이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n분의 l 파이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징 하게 되면 여기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제곱이 나오고 0부터 1까지 하면 그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징이 델타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1에다가 노멀라이징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 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요거죠. 이런 이제 해서 이렇게 제곱을 갖다가 이런 제곱이 아닌 코사인 함수를 변환시킬 때 이런 공식이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쪽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0이 양쪽 끝에서 이제 0부터 1 사이에서 1 빼기 1이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되고 요거만 앞에 상수분만 나왔습니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곱해준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분의 2가 되고 이 값은 루트 1분의 2가 됩니다. 루트 1분의 2요. 그래서 파이 x는 푸사이 x는 루트 1분의 2의 사인 kx, k는 여기서 1분의 파이 n이죠. k는 1분의 파이 n. 예. 이거는 이미 여기 우리가 그림에서 할 때 k 값에 대해서 이미 다 정의를 했었죠. 그렇게 n분의 2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k랑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파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파수와 파수 또는 파장 이런 것과 다 주기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구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징까지 하게 되면 정규화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동함수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k를 다시 이제 우리가 1분의 파이 n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또는 1분의 n 파이라고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 n은 2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 파이 제곱 n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곳에 h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 둘 다를 갖다가 다 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닥함수 우리가 n이 여기서는 이제 E1, E2, E3 해서 쭉 이어가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그 바닥함수를 갖다가 부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A 랑 A 바를 갖다가 따로 정해서 각각을 했는데 그 각각이 모두 다 바닥함수를 하는 되는 것들이 다 H바에 해밀토니안 값과 그대로 식이 같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의 곧바로 얘에 대한 모든 값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 모두 H 연산자의 해밀토니안의 해가 됩니다. 해가 돼서요. 실제로는 그냥 요것이 우리가 A 값을 고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안에서 바닥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수적 방법으로 유도하는 걸 해봤는데요. 이게 미분으로 하는 것이 풀이할 때는 훨씬 이 무한 포텐셜 오므레스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갖다 반드시 익혀두고 알아두는 것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물론 또 이제 자유입자 프리 파티클 완전하게 L을 제한이 없는 자유입자에 대해서도 그 경우에도 미분이 좀 더 편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역시 자유입자 방법으로 자유입자의 경우도 대수적 방법으로 풀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조각 진동자의 경우에는 이런 대수적 방법이 상당히 재미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동영상에서도 공부했던 또는 지금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 조지타운대 교수님이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데 저도 대수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미분 방정식을 저는 이제 거기에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식을 갖다 보조로 채택을 해서 같이 혼용해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 제 방법을 갖다가 좀 굳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더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서로 댓글도 달고 해서 서로의 교류 또는
교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성장해 나가는 동향이 되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덧붙여서 경계 조건에서 푸사의 영은 0이므로 예, 우함수인 삼각함수 a 코사인 kx 이런 꼴에 h 해밀토니안의 고유 벡터의 함수 형태인 고유 함수로서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꼴은 고유 벡터의 함수로서의 해가 될 수는 없다. 경계 조건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사인 형태 꼴만 나오게 됩니다. 0부터 1까지로 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꼴에 코사인 kx 꼴에 고유 벡터 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것은 삼수꼴은 h의 고유 벡터의 형태인 꼴의 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곱씹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